27페이지 뭐 보시면은요, 한두 문제 정도씩만 풀고 연산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유형 13번에 2번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유형 13번에 2번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은요, 10 동그라미 치고 10 동그라미 치고 밑이 서로 어때요? 전부 다 같죠? 자, 밑이 서로 같으니까 이거 그냥 한 방에 합쳐버리면, 잘 봐. 로그 10이고요. 자, 진수끼리에 덧셈 뺄셈은 진수끼리의 곱셈 나눗셈이니까 앞에 있는 것부터 쓰면 5가 될 거고, 곱하기, 자, 두 번째 로그 보시면은 2분의 1 있죠? 그럼 2분의 1은 진수 자리로 얹어버리면 되니까 얘는 9분의 20에다가 전체 2분의 1 제곱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뺄셈이니까 뺄셈은 나누기로 바뀌어서 3분의 루트 5다. 그냥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로그 10에 5 곱하기 2분의 1 제곱은 루트니까요. 3분의 2 루트 5 정도가 나올 거고요. 곱하기 얘는 역수로 바뀌니까 루트 5분의 3 이렇게까지 정리되겠죠? 그래서 지워버리시면 요거 지우고 요렇게 지워져서 답은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유형 14번에 2번 해볼게요. 나머지 문제 연습 삼아서 꼭 풀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자, 지수 볼게요. 지수. 14번에 2번에 지수 보시면 깨알 같네요. 자, 로그. 얘도 밑이 전부 다 2거든. 밑이 전부 다 2야. 그럼 밑이 2니까 진수만 뺏었으면 15.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이 27로 얹어져요. 그럼 3분의 1이 27로 얹어지니까 3이겠죠, 그냥. 그래서 그냥 3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는 제곱이 얹어지면은 3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9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9분의 1 정도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서 9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지수 정리하시면, 계산하면 로그 2에 약분하시면 1 되고 3 되고 또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5. 지수가 로그 2에 5죠. 그러면 답은 2에 로그 2에 5니까 위치 바꿔서 정리하시면 5의 1제곱으로 바뀌고, 그지? 2랑 5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죠. 오케이, 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근데 35번 별표. 자, 35번은 이렇게 메모해 둘게요. (35번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수원의 마지막 단원에 가면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 근데 그 수열이라는 단원과 연계가 되는데, 자, 요거는 쌤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수학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면서 발견한 되게 좀 규칙성 같은 건데,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요 점점점이라는 표현 나오죠? 얘처럼 거기 보세요. 점점점 있죠? 중간에. 그지? 수학 어떤 단원의 문제가 됐던 간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런 말줄임표의 형태가 나오면 니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은, 규칙성이 존재한다예요. 무조건. 이거는 어느 단원의 어떤 문제를 풀어도 점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규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도 1부터 시작을 해서 124분의 1까지 가는데 124분의 1이면 항이 124개란 뜻인데 그걸 실제로 다 계산할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고 규칙성이 존재할 거고, 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반복성도 존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기와 관련된 거죠. 하나, 둘, 셋 하고 똑같은 데가 또 하나, 둘, 셋 하고 똑같은 애가 또 하나, 둘, 셋 하고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되냐면, 문제에 숨어있는 규칙성을 파악만 잘 하자라는 거야. 근데 그 규칙성 파악과 가장 밀접한 단원이 뒤쪽에 있는 수열이라는 단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열과도 같이 짬뽕이 돼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 거냐면 잘 봐. 밑이 5로 똑같기 때문에 전부 로그 5라고 바꿔놓고 나서요. 진수들을 내가 써보는데 이렇게 써볼게. 2라고 앞에 써주고요. 곱하기 두 번째 거 보시게 되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2분의 3 정도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가 돼요? 3분의 4 정도다라고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곱하기 땡땡땡 가서 맨 뒤쪽에 보시면은 124분의 얼마가 될까? 125다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잘 봐. 요 2라는 거 밑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숨어 있다 정도도 파악을 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계산이 전부 다 약분이 되는 구조네요. 그래서 로그 5에 얼마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125만 남겠죠. 그래서 답은 3이다 라고 가는 거야.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열 가면 배우는데 이런 거를 망원급수다 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해요. 망원급수. 급수라는 것은 뭐냐면 합을 나타내는 표현을 급수라고 해요. 덧셈 기호로 나와 있는 식을 급수라고 얘기를 하고, 망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망원경 할 때 그 망원이랑 똑같아요. 우리 망원경이 뭐 어떤 역할을 해요? 그렇죠.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1부터 시작을 하는데 뒤쪽에 125라는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애를 규칙성을 찾으면 다 지워지겠구나 라고 해서 땡겨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붙은 게 망원급수인데 뭐 이 정도의 내용도 충분히 나올 거다라는 거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28페이지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세요. 자,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유형 15번, 유형 16번 있는데 두 개 묶으세요. 자, 유형 15, 16은 결국 식을 변형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 식을 변형하는 것을 우리가 로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볼까라는 거야. 근데 왜 중요하냐면 내신에서도 되게 잘 나오지만 수능에선 많이 안 나와도 내신에선 되게 잘 나오는데 이게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문제는 겁나 어렵고요. 어떤 문제는 겁나 쉬워요. 자, 이게 난이도가 어떤 문제는 되게 변형하기가 깔끔하게 딱딱딱 해가지고 되게 쉽게 나오는데 어떤 문제는 진짜 지저분해요. 최악인 문제도 있어요. 막 계산 과정 겁나 복잡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보시게 되면 잘 봐. 기본적인 거부터. 자, 1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쌤이랑은. 자, 1번을 해볼 건데 유형 15번의 1번부터. 자, 잘 봐. 로그 2의 3이죠. 아니네. 로그 3에 2죠. 미안. 얘를 A라고 했고 로그 2의 5를 B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로그 15에 이걸 이용해서 로그 15의 75를 구하래. 이거를 A, B로 표현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잘 봐. 일단 A라는 친구가 밑이 3이고 B라는 친구는 밑이 2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도 밑을 2나 3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 2로 할래? 3으로 할래? A는 3이고요. 얘는 2예요. 근데 15를 봐봐. 15라는 숫자를 2로 바로 바꾸거나 3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 거듭 제곱의 형태가 아니니까. 그러면
밑변환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죠? 밑변환을 할 거야. 그럼 밑변환은 내 맘대로 숫자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로 할 거야, 3으로 할 거야?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죠. 그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 2도 2 해봤다가 안 되면 3을 하고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암산해 보자. 얘를 밑을 3으로 하면은 이걸 밑을 3으로 하면 로그 3에 15가 생기거든. 그죠? 분모 자리에 로그 3에 15가 생기죠. 밑을 3으로 하면 밑변환을 하면 그럼 로그 3에 15를 쪼개면 15가 3 곱하기 5니까 1 더하기 로그 3의 5가 돼요. 맞죠? 제 말이? 1 더하기 로그 3의 5 이따가 다시 써주긴 할 건데 1 더하기 로그 3의 5가 돼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로그 3의 5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밑을 3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A라는 문자로 표현된 게 나오고 B라는 문자로 표현된 게 나오는데 얘는 밑이 3짜리고 얘는 밑이 2짜리잖아. 근데 요거 두 개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도 봐야 돼. 얘도 보면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의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이게 A분의 1이라는 표현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오, 그럼 얘도 로그 5라는 것이 2가 되고 B분의 1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밑이 5인 거는 의미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얘가 2지. 얘도 2죠. 밑이 똑같아졌죠. 이거 찾으면 돼. 이거 찾으면은 바로 그냥 풀 수가 있어요. 밑변환할 때. 고민 없이. 그래서 잘 봐. 여기다 하나 메모. 문제에서 A라는 것과 B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식이 나왔을 때는 밑도 확인하고요. 뭐도 확인하냐면 진수도 확인하십시오. 진수도 확인해서 다른 문자의 식을 밑이 통일되도록 바꿔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다 적용이 돼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가시면 돼요. 즉 A라는 문자랑 B라는 문자로 저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밑도 보고 진수도 봐서 여기에 밑이 2인데 얘가 진수가 2면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이해됐죠? 통일이 가능하다. 즉 이 문제는 그래서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뭘로 바꿔버리냐면 로그 2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로그 2에 3 곱하기 5가 나올 거고 얘는 로그 2에 3의 제곱 곱하기 아이고 잘못 썼다. 3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바로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계산하시면 대입할게요. 바로 로그 2의 3 얼마예요? 로그 2의 3 여기 써졌죠? 얼마? A분의 1 그죠? 더하기 로그 2의 5는 얼마였어요? B 얘는 똑같이 A분의 1 얘는 2B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분자분모에 A 곱하세요. 분자분모에 A 곱하면 1 플러스 AB분의 1 플러스 2AB 되겠죠. 이게 답.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서 풀 수가 있다는 거.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풀 때 또 하나 그냥 많이 쓰는 공식은 아니고 변형인데 많이 쓰는 변형 중에 하나 가르쳐 줄게. 밑이 10인 로그가 있고요.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로그 2. 로그 2가 아니라 로그 5.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뭐라고 많이 쓰냐면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라고 변형해서 많이 써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1-로그 10의 2라고. 왜 가능하냐면 로그 5라는 것을 로그 10의 2분의 10으로 보는 거야. 2분의 10으로 보아서 얘를 1-로그 10의 2라고까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겠죠.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연산 테크닉이거든. 요거 이제 이게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데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2번 해볼게요. 16번에 2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로 주어진 애를 로그로 바꿔서 표현해보자 라는 얘기거든. 지수로 주어진 애를 로그로 바꿔서 표현해보자 라는 건데 밑이 5 동그라미 치세요. 5 밑이 어때요? 똑같죠? 자, 밑이 똑같으니까 이런 식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전부 다 바꾸세요. A는 로그 5의 X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B는 로그 5의 Y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C는 로그 5의 Z라고 바꾸세요. 이렇게. 그러면 밑이 통일이 됐죠. 밑이 통일이 됐으니까 바로 그냥 로그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계산해 버리시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를 밑변환합니다. 밑변환하시면 샥 해서 로그 5의 x 더하기 로그 5의 y라고까지가 될 거고요. 위에 거는요. 로그 5의 y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5의 z라는 것까지 변형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보충 프린트 드릴 거니까 로그 연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A, B, C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정리하면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B, 여기는 EC 해서 답 써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자,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을 보시면은요. 17번 가볼게요. 자, 17번을 보시면 간단하게 풀어볼게. 7의 x제곱이 8입니다. 그 다음에 14의 y제곱이 30입니다. 8 동그라미 치고 32 동그라미 치면 밑이 어때요? 같아질 수가 있죠. 왜? 전부 2의 거듭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x를 요렇게 바꾸는데 로그 7의 8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걸 굳이 왜 로그로 바꾸냐는 거예요. 내 말은. 로그로 바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지수에서 했던 것처럼 7의 x제곱이 8이니까 얘를 7은 2의 x분의 3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이게 더 낫겠죠? 그죠? 이게 더 나왔겠네. x분의 3이니까. 마찬가지로 14의 y제곱이 30이니까 14는 뭐가 돼요? 2의 y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x분의 3에서 y분의 5를 빼라는 거잖아요. 나누셔야죠. 나누면 답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18번은요. 그냥 2차 방정식과 로그라는 건데 옆에다 써놓으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자예요. 알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어떻게 좀 계산해 볼래? 라는 건데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 문제라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입니다.
자, 상용 로그 관련한 문제를 보면 상용 로그는 제목부터 볼게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라고 돼 있고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뭐라 하자? 상용 로그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왜 10을 미친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할까? 왜? 은성씨, 왜 하필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들으세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냐면 상용 로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게 정수 부분이라는 것과 소수 부분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다룰 때 자릿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 체계가 십진법이죠. 들어봤어요? 십진법이라는 말? 네, 십진법. 100의 자리, 1의 자리, 1000의 자리. 얘는 뭐냐면 십진법이라는 거는 10의 거듭 제곱에 따라서 자릿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밑을 뭘로 잡은 거야? 10으로 잡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처럼 이진법의 수를 다루는 세상에 살았다면 상용 로그는 밑이 2인 로그가 상용 로그였을 거예요. 오케이? 맞죠? 그랬을 거야. 뭐 그런 얘기야. 상용이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상용 로그라는 거는요. 밑이 10인 로그예요. 그냥 편하게. 밑이 10인 로그고 밑이 10인데 그거를 뭐 할 수 있어? 밑을 생략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 보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표 보는 거 밑에. 표 보는 것도요. 내신용이에요. 이것도. 내신용. 순수한 내신용인데 그냥 요거는 말 그대로 표를 보는 방법을 좀 보면 자, 거기 표 있죠? 표에다가 메모 좀 할게요. 표의 가로축을 보시면 세로축. 세로축을 보면 1.0부터 시작을 하죠. 1.0부터 시작을 해서 땡땡땡땡 가죠. 자, 거기다가 써놔. 거기다가 이거는 보는 법만 알면 돼요. 자, 상용 로그표 이렇게 수 돼 있고 1.0부터 시작해서 땡땡땡땡 요렇게 가 있죠? 요 세로축에다가 메모할게요. 얘는 진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첫째 자리까지를 의미해요. 요 세로에 써줄게. 그래서 1.0, 1.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9.9까지 갑니다. 9.9까지. 그 다음에 가로축에 써져 있는 게 1, 2 해가지고 9까지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0부터 시작이죠. 0부터 시작해서 0, 1 이렇게. 얘는 이렇게 찍찍 빼서 쓰세요. 소수 둘째 자리예요. 소수 둘째 자리. 자, 그러면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거든. 그럼 교재 봐봐. 교재에서는 2.7이라는 것과 동그라미 치고 2.7이라는 것과 9라는 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진수가 뭐냐면 진수가 2.79라는 거야. 2.79. 되니? 그러면 상용 로그, 잘 봐. 로그 2.79라는 값이 얼마랑 같냐면 얘가 0.4456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용 로그 표 보는 방법이에요.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 하나. 32페이지 보세요. 자, 32페이지에 보면 표 있죠, 거기. 40번에. 40번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숫자 계산부터 할게요. 40번에요. 로그 잘 봐. 0.0282의 세제곱 루트거든. 그럼 세제곱 루트니까
세제곱 루트는 3분의 1제곱이니까 앞으로 빠질 거야.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로그 0.0282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아직 설명 안 한 건데 잘 봐. 0.028이라는 것은요. 상용 로그표에서 만약에 이걸 찾고 싶어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없어요, 할 듯. 없어요? 이건 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얼마인지 이거. 2.82. 로그 2.82 얼마예요? 표에서 2.8이랑 2랑 만나는 지점 어디? 0.4502 그죠? 우진아 40페이지 하고 있어. 32페이지 하고 있어 임마. 30페이지 정신 차려. 0.4502 잘 보세요. 0.0282는 원래 2.8이라는 숫자를 소수점 한 칸, 두 칸 땡긴 거예요. 그럼 소수점을 앞으로 두 칸 땡기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10분의 1이 합니다. 10분의 1을 곱할 때마다 한 칸씩 앞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2제곱이 돼요.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잘 봐. 앞에 3분의 1은 그대로 있고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82라고 요렇게 바뀌는 형태가 돼요. 왜냐? 진수가 지금 2.82 곱하기 10분의 1의 제곱이죠. 근데 이 10분의 1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고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82라는 것은 자 로그 2.8이라는 것은 문제 보세요. 아까 얼마였어요? 0.4502였죠. 그래서 0.4502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고 마이너스 2랑 0.4502를 그럼 더한 다음에 3분의 1만 곱해준 값이 답이 될 거다. 따라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5166이라고 나올 거고 철저하게 내신 문제입니다.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냥 보는 법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다 설명하진 못할 것 같고요. 상형 로그를 제가 오늘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그나마 상용 로그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에요. 자, 근데 개념적인 걸 좀 정리해야 돼서 어디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보시면 좀 필기를 할게요. 자, 요거는 상용 로그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단원이 됐던 간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과 소수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싹 정리하고 금요일 날 이어서 상용 로그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x라는 숫자가 만약에 2.38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가 있다면 x가 2.38이면 우리는 x를 2 더하기 0.38 정도라고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수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렇게 소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숫자를 쪼개서 표현하는 방법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 자체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잘 봐. 어떤 숫자 n에 대해서 어떤 숫자 x에 대해서 얘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괄호치고 n은 뭐라고 쓰냐면 정수라고 써주고 알파라는 것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를 만족할 때 우리는 이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수 부분은 무조건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 부분을 기본적으로 무슨 숫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자,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x라는 숫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1.58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58의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안 돼요. 잘 봐.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고. 소수 부분. 잘 들어. 거기서 실수, 첫 번째 실수 많이 하는 구간이 거기야. 잘 봐. 마이너스 1.58이라는 것을 쌤이 쪼개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0.58이야.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58은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연산 처리를 어떻게 하냐? 잘 봐.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죠?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요. 그럼 플러스 1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42라는 숫자로 바뀌고 마이너스 1.58의 소수 부분은 0.42라고 대답해야지 맞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된다라고 쓰셔야 된다고. 이게 양의 소수 부분의 개념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양수일 땐 여러분들 안 틀려요. 2.58의 소인수, 2.58의 정수 부분 뭐니? 하면은 2요. 맞아요. 소수 부분 뭐니? 0.58이요. 맞아요. 근데 실수하는 포인트는 어디냐? 항상 음수일 때예요. 항상 음수일 때 실수를 한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 알겠지? 항상 음수일 때 틀려. 소수 부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가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 가우스 기호예요. 자, 갑니다. 가우스 기호는 수능에 나오진 않습니다. 수능에 나오진 않는데 내신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주제라서 가우스 기호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일단은 가우스 기호의 첫 번째 정의부터 살펴보면 가우스 x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하고, 이 말은 문제에서 반드시 줍니다. 반드시 줘요. 이 기호의 뜻은 이거다 라는 표현은 반드시 줄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뭐라고도 해석을 많이 하냐면 요거에 더 중요한 건데 x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이에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자, 가우스 x라는 것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정수. 그래서 계산 결과가 정수거든 항상.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우스 x라는 게 2분의 1이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정의랑 맞지 않는 거야. 가우스 x는 항상 결과가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럼 잘 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것이고 얘의 올바른 뜻은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봐. 만약에 1.48이라는 숫자를 엿다 대입한다고 하면 이런 뜻이죠. 1.48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지. 얼마?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9라고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3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둘 다 이 안에 써진 숫자의 정수 부분, 이 안에 써진 숫자의 정수 부분이라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2.39 다시 쓰면 얘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3 더하기 0.61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얘는.
됐죠? 이렇게 더 많이 쓰인다고.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은 가우스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소수 부분. 그렇죠.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예요. 왜?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준 게 소수 부분의 정의예요.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소수 부분이다가 정의야. 그러면 가우스 x라는 게 정수 부분을 의미하니까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는 것이 뭘 의미해? x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해석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x의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런 기호를 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x의 소수 부분을 의미해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이제 금요일에 할 건데 상용 로그도 소수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 로그 a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a라고 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고민할 필요 없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로그 a라는 것의 소수 부분이군요 라고 해석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위해 필요한 연산용 도구들을 몇 개 가르쳐 줄게. 성질이죠? 가우스의 성질인데, 물론 가우스의 성질은 엄청 많아요. 되게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써먹을 만한 성질 몇 개만 가르쳐 드리면, 첫 번째, 가우스 x 더하기 정수꼴이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가우스 x만 딱 쓰고 뒤쪽으로 정수 빼버리면 돼요. 자, 요거를 요렇게 빼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괜히 이렇게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괜히 이렇게 줘요. 괜히 이렇게 헷갈리게 준다고. 근데 이거의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얘는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어차피 정수 부분에만 영향을 주고 소수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빼서 계산해서 각각 더하나 이거로 더해서 가우스 씌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식 변형할 때 이렇게 바꿔서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들아. 이번엔 그냥 숫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숫자 더해서 가우스 씌운다. 이고 각각의 가우스 씌워서 더한다야. 즉 쪼갤 수 있다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걸 가르쳐 줄게. 될 때가 언제냐? 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x, x의 소수 부분과 y의 소수 부분을 더한 값이 1보다 작으면, 두 개를 더한 게 1보다 작으면 등호 성립해요. 저렇게 쪼갤 수 있어. 요거는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2, 3.1 집어넣어봐. 그러면 얘는 소수 부분이 0.2고 얘는 소수 부분이 1이니까 두 개 각각 하면 0.3이죠. 두 개 더했을 때 0.3. 소수 부분 더했을 때 1보다 안 크죠? 자, 이거 가우스 얼마예요? 2. 얘 가우스 얼마예요? 3.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3.
가우스 심 얼마예요? 5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더한 게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등호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런 거죠. 2.7 더하기 3.5를 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럼 이때는 뭘 붙여야 되냐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뒤쪽에 플러스 1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등호가 성립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요새 초등학교 수업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10년 전에 수업해보고 니네 반올림 배우니? 배웠어? 초등학교 때? 버림이라고 하나? 내림이라고 하나? 버림이죠? 네. 버림, 올림. 그거 가우스가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 버림이에요. 버림. 가우스는. 반올림이 뭐야? 0.5 이상이면은 몰리고 이러잖아.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0.75다. 그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0.8이라고 쓰잖아요. 가우스는 뭐냐면 깔끔하게 다 버린다예요. 다 버린다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수능에는 나오진 않아요. 현재는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는데 내신에서는 간혹 가다가 좀 어렵게 나올 때 가우스 기호 관련한 거는 되게 많이 나오죠. 함수 문제 풀 때도 나왔을 거고 여러분들 아마 그 고1 과정 문제 풀다 보면은 가우스 문제 나왔던 게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 나오죠. 가우스 문제가 방정식 풀 때도 나오고 그럴 때도 많이 쓰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는데 사실 가우스 기호가 갖고 있는 가장 교육과정과 밀접한 의미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련된 게 많고 이제 함수 관련해서도 좀 있는데 뭐 함수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31페이지의 개념 3번을 보시면은 가볼게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양수 상용 로그는 거기 밑줄 로그 n이라는 것은 n 플러스 로그 a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데 로그 a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게 소수 부분이라는 거거든. 자, 그거는 제가 금요일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개념 4번에 보시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이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던 주제였는데 요새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진 않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풀 거야. 필요한 부분만 공부해서 풀 거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또 어디서부터 해오시냐면 38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거기 49번부터 59번까지만 해오세요. 59번까지. 로그는 49번부터 59번까지. 오케이? 알겠죠? 거기까지가 이제 로그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네, 그거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알겠지? 금요일까지. 네, 10분 쉬었다가 수투할게요.